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고 있고, 나이에 비해 꽤나 규모가 커서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불리며 이곳저곳에서 창업 관련 컨설팅과 강의도 하고 본업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장 고대하는 시간은 매주 일요일 노숙인들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 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인데요. 제 돈을 들여 맛있고 좋은 것들로 식료품을 공급해주고 그 식재료들로 많은 분들이 한 끼라도 맛있는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씻은 듯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따로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서 휴식을 취하지 않아도 다음날 다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이유는 저 역시 어린 시절 가난한 형편 속에서 돈이 없어 고생을 많이 했고 그 고생 속에서 만난 은인이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더 뿌듯함이 큰 것 같아요. 왜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가서 인사말도 밥은 먹었어?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분 덕분에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배 고른 일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신 식당 사장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에서 오는 보람도 크지만 나이 드신 사장님과 적어도 주에 한 번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저로서는 또 다른 아버지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큰 힘이 되신 분이거든요.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많이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일찍이 당뇨에 걸리셨고 당뇨 후유증으로 체중도 많이 빠지시고 몸이나 관절, 뼈 같은 곳에 힘이 없어서 일도 잘 못하셨죠. 얼마 안 한다는 인슐린 주사도 아껴 맞아야 될 정도였어요. 원래 체질이 살도 안 찌시고 여인 편이신데 체중이 빠진다는 건 지방이 아니라 근육까지 빠진다는 뜻이니 얼마나 힘이 없으셨는지는 대충이나마 예상이 가시겠죠. 저를 낳고 나서도 출산 후유증이 몇 년을 갈 정도로 약한 체질이셨습니다. 아버지 벌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이렇듯 지병도 있고 몸이 약하셔 도저히 맞벌이를 할 형편이 안 되시니 얼마 안 되는 아버지 월급으로 살아야 했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한 번 나가면 일주일, 2주일씩 집을 비우고 현장에 계시다가 가끔씩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했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가정에 관심이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는 날만 달력에 동그라미 그려놓고 목 빠지게 기다릴 정도로 가정적이고 좋은 분이셨어요. 없는 살림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일을 못 하신다고 한 번도 원망한 적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돈을 벌어서 어머니와 저를 편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나이에 덜컥 아버지가 되어서 많이 외롭고 막막하셨을 텐데 참 힘드셨을 것 같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나이가 돼보니깐요. 아버지는 가끔 오시더라도 며칠은 어머니가 집안일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청소나 빨래 같은 걸 다 해놓으셨고 일하느라 힘드셨을 텐데도 항상 어머니 다리를 주물러 주거나 어깨 마사지를 해주면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게 노력하셨어요. 오실 때마다 양손 가득 맛있는 먹을거리를 사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 비싼 음식은 아니고 그냥 슈퍼에서 파는 자질구레한 과자나 시장에서 파는 옛날 통닭 같은 음식이었지만 아버지가 사오시는 음식들이 가장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도 집에서 마냥 아프시다고 누워만 계시는 성정은 아니라 아픈 몸을 이끌고도 이것저것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느질이나 인형 눈 붙이기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게 큰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몸이 많이 약하시니 다른 사람들 하는 것만큼 일을 받아오지도 못하고 그저 가끔씩 돈 모아서 저 먹고 싶다는 음식 사주고 아버지 오실 때마다 맛있는 반찬 하나 큰맘 먹고 해주는 정도로 했죠. 화장실엔 세면대도 없고 겨울이면 따뜻한 물도 안 나와서 매일 아침 주전자에 물 끓여서 찬물이랑 섞어가면서 아껴서 쓰던 그런 집이었지만
그래도 새 가족이 함께할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집이 유복하고 부족할 것 없이 살았으면 부모님께 투정도 많이 부리고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소소한 행복을 즐기면서 화목하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지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헌신적인 아버지와 아픈 몸을 이끌고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집 앞에 작은 식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창하거나 고급스러운 식당은 아니었지만 사장님, 사모님 음식 솜씨가 예사롭지 않고 가격이 비싼 편도 아니라 이후로는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외식을 하곤 했어요. 워낙에 친절하시기도 하고 손님들 한 명 한 명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실 정도로 열의에 가득 차신 분이셔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꼭 들리곤 하던 저희 가족은 자연스럽게 사장님 내외와 친밀한 관계가 되었죠. 특히 아버지와 사장님이 동년배여서 가족들에게 하지 않았던 마음속 이야기들도 털어놓으며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업 특성상 집에 자주 못 오셨기 때문에 사장님이 오며 가며 신경도 써주셨어요. 어머니가 힘든 몸을 이끌고 장 보고 오시는 걸 보면 집까지 짐도 들어다 주시기도 하고 저도 등하굣길에 가게를 지나야 하는 길이었는데 저를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며 과일이라도 하나 쥐어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도 친하고 살가운 이웃으로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사장님과의 인연이 더더욱 짙어지게 된 건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고 이후였습니다. 작고 소소한 행복이나마 느끼고 열심히 살아가던 저희 가족은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크게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아등바등 살아가던 소시민일 뿐이었던 저희 가족이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그리 큰 벌을 내리는지 어린 나이에도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지금에야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 하늘이 먼저 곁에 두고 싶어 일찍 데려가신 거라 생각하고 나중에 만나게 될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시 저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부재는 무척이나 컸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요. 아버지의 사고는 한순간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시던 아버지는 고된 노동과 가족에게서 떨어져 있는 외로운 마음이 겹쳐서 근처 지방에 사는 친구분과 오랜만에 만나 간단한 술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늦은 밤이라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심했던 트럭에 치여 그만 한순간에 생을 달리하셨어요. 없는 형편에 변변한 보험조차 들어놓지 못하셨던 부모님인지라 피해는 더 컸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충격을 벗어나지도 못한 채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부터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제 나이도 겨우 초등학생일 뿐이었고 오랜 지병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어머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지니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은 절망이 더더욱 크게 느껴졌죠. 그나마 아버지가 있어서 없는 살림에도 가정을 온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니까요. 집안의 기둥이 통째로 뽑혀나가 집 전체가 쓰러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매일 밤 서로 부여잡고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며 울기만 했어요. 영정 사진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사진이기에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더더욱 어머니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사장님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사장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빈소로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단골 손님, 사장님 관계를 넘어 친구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에 굉장히 원통해 하셨고 많이 허탈해 하시기도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사장님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며 다짐하셨다고 해요. 남은 저희 가족을 아버지 몫까지 보살펴 주겠다고요. 참 고마운 일이지요. 복지 사업 같은 걸 잘 모를 정도로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저와 어머니는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할 수 있었고
이런저런 복지 사업을 신청하여 어머니 병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희 가족을 근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귀찮을 수도 있었을 일인데 어려운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저희를 보살펴 주신 사장님의 좋은 마음씨가 어려운 생활에 빛이 된 거죠. 감사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서 아예 돈 벌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보다는 사정이 훨씬 나아졌지만 그래도 두 가족이 생활하는데 빠듯했어요. 새끼 제대로 챙겨 먹는 건 사치 같은 일이었죠. 저는 그래도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아서 최소한의 영양소를 맞춘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집에 계신 어머니는 그저 돈 되는 대로 식사를 할 뿐이었어요. 당뇨 환자인지라 더더욱 식생활을 신경 써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안 되었던 거죠. 병이 심해지면 안 되니 어머니가 드셔도 될 음식들로만 메뉴를 정하면 한창 성장기였던 제가 알맞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저에게 맞는 음식을 먹기엔 어머니 건강에 해로웠습니다. 그렇다고 반찬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서 둘 다 알맞게 먹을 수 있게 하기엔 지원받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안 그래도 똑같은 반찬 한두 가지로 밥을 먹어야 겨우겨우 한 달을 날 수 있는 처지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반찬 하나를 해서 최대한 어머니 드시는 음식은 간과 당을 적게 하는 식으로 서로 맞춰나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한 번은 남는 반찬이라며 저희 집에 반찬거리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어머니가 당뇨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저희 사정도 뻔하다 보니 신경이 많이 쓰이셨는지 가게에서 쓰는 반찬들을 가져오신 거죠. 평소에도 어머니 병력을 알고 계셔서 가족들끼리 외식하러 갈 때도 간과 당을 적게 해서 어머니를 위한 반찬을 따로 해주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와 어머니가 마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밥상에 놓인 초라한 반찬 가지를 보시고는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감사한 마음에 시장에서 떨이로 사온 과일 중에서 성한 것만 골라내 그거라도 드리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시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이렇게 드시지 말고 가게 와서 드시지. 지원이 아버지가 지난번에 식대 많이 넣고 가셨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집에서 몸도 안 좋으신데 힘들게 요리하지 말고 와서 편하게 드셔요. 아버지가 생전에 집 떠나실 때마다 어머니 집에서 힘들게 요리하지 말라고 식당에 식대를 넣고 간 적이 많았거든요. 원래 식대를 넣고 가시면 가게 가서 밥 먹어라 말씀하시고 가시는데 이번에는 말씀이 없으셨던 터라 저희는 아버지가 식대를 넣고 가셨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죠.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 마지막으로 세 식구 모두 식당에 갔을 때 사람은 3명인데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 음식만 주문하고 아버지 거는 안 시키는 거예요. 제가 철없이 아버지는 왜 주문을 안 하냐 물어보니 아버지가 쓰게 웃으시며 일하면서 많이 먹어서 배가 꺼지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유심히 보시던 사장님이 아버지께 요전번에 식대 넣어주신 거 돈 남았다고 거기서 시켜 드시면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식대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부끄러우실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어렸던 저는 당연히 사장님 말씀만 듣고 아버지가 식대를 많이 넣으셨구나 생각했죠. 어머니도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아버지가 식대를 얼마 넣고 가셨는지 알 턱이 없으니 긴가민가 하면서도 몇 번 정도 식대는 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사장님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희 가족들에게 식사를 주고 있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 없었던 거죠. 식사를 하면 돈을 내는 게 당연한 거고 식당이라는 게 마진이 남아야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날도 식대가 남아있다는 사장님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했고 이후 한두 번 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좀 이상하더군요. 원래 미리 식대를 결제하면 식권을 주던가 아니면 장부에서 체크를 하던가 해야 하는데 어머니와 제가 갔을 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지금 식대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 여쭤봐도 그냥 아직 남았다며 다음에도 밥 먹으러 오라는 말만 반복하실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여러 번 식당을 더 방문했지만 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셨는지 어느 날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이 우리한테 그냥 밥을 주시고 계신 것 같아.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도 우리가 일주일에 서너 번쯤은 가서 밥을 먹었잖니. 그런데 옛날에 너희 아버지와 얘기를 해보니 식대를 안 넣고 간 적도 있었고 너도 그리 많은 금액을 넣지는 못하셨다 하시더라. 아버지 형편이야 뻔하잖니. 너희 아버지가 계실 때도 외식도 변변히 못하는 형편이었는데 아버지가 식대를 많이 넣고 가신다 해봤자 얼마를 넣었겠니? 내 생각엔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 이 일을 고맙고 미안해서 어떡하니? 어린 나이에 저조차 사장님이 계속 식대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와 저에게 공짜로 밥을 주기엔 저희 가족에게 상처가 될까봐 사장님이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사장님의 깊은 마음씨는 감사했지만 사실을 알고도 계속 공짜로 밥을 얻어먹기엔 사장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 뒤부터는 가게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간다고 해도 지원금이 나오는 날 정정당당하게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었어요. 매일같이 오던 어머니와 제가 발걸음이 뜸해지자 사장님이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오랜만에 가게에 방문한 저희를 붙잡고 왜 이렇게 안 오냐며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어머니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서 어떻게 오나요? 사장님이 우리 지원이랑 저 걱정해 주시는 거야 잘 알지만 저희가 마냥 빚지고 살 순 없으니 형편이 될 때 와야지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며 끝끝내 돈을 내려고 하자 사장님도 선의의 거짓말이 탈로 났다는 걸 깨닫게 된 모양이었어요.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하다고. 그래도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가게에 와서 밥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사장님이 전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제가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를 받게 되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까봐 그게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라는 마음으로 저를 가르쳐 오셨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태도가 굳건하셨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어머니는 여태까지 공짜로 얻어먹고 보살핌 받은 은혜도 언젠가 사장님께 갚아야 한다고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저도 사장님께 도움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렇게 저희 가족이 도움을 거절했음에도 사장님은 어려운 저희를 돕고 싶은 마음을 끝내 돌리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가게 앞에서 사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달려가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니 가게에서 새로운 행사를 한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딱 2시간 동안 몇몇 메뉴를 1,000원에 판매하는 행사라고 했어요. 1,000원이면 어머니와 제가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행사를 왜 하시냐 여쭤보니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나는 주말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단다. 무료 급식소에서 일할 때도 있고 보육원 급식을 만들거나 독거 노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일도 해. 그런 일을 계속 해오다 보니 평일 내내 내 가게에서 음식을 하는 것보다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보람있게 느껴지더구나. 그러다 보니 꼭 그렇게 시간을 내거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행사를 생각하게 되었단다. 내일부터 바로 시행할 거니 혹시 집에서 밥을 해먹기 힘들 때는 언제든 시간 맞춰 오렴. 어려워하지 말고. 그 뒤로 사장님의 가게는 무척이나 북적이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오랫동안 동네 터줏대감으로 자리해온 식당이니만큼 단골 손님들이 많았는데 1,000원으로 웬만한 메뉴를 다 먹을 수 있게 되니 소문이 나서 더더욱 성황리에 장사가 되었죠. 저와 어머니도 지원받는 적은 돈으로도 식당에 자주 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집에서 먹는 것보다 실한 식단에 어머니 건강도 조금 더 좋아지고 체력도 조금 더 생기셨어요. 저 또한 지원금이 바닥날 때면 점심 급식만으로 식사를 때우는 일이 가끔 있었던 데다가 학교가 방학을 해버리면 몇 끼를 라면으로 때울 때도 있었는데 그럴 일이 없어졌죠. 성장기였던 만큼 식단이 아주 중요했는데 사장님 덕분에 필요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키도 많이 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 같은 저소득층 가정뿐만 아니라 근처에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노숙자 같은 분들도 식당을 가득 메울 만큼 많이 오셔서 일렬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잦아지자 사장님은 3시부터 5시까지라고 정해놓은 행사 시간을 아예 가게를 운영하는 모든 시간으로 확대하셨습니다. 처음에 몇 개로 정해놓았던 1,000원짜리 메뉴도 그냥 정식이라고 통합해버리고 그날그날 되는 재료들로 식단을 차려서 찾아오는 손님 모두가 부담 없는 금액으로 다양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1,000원이라고 해서 식단이 부실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찾아오는 손님들이 골고루 영양가 있게 먹을 수 있게 고심해서 반찬과 국까지 완벽하게 내놓으셨죠. 나중에는 은혜를 입은 손님들이 많아져서 다들 감사한 마음에 사장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자처해서 하곤 했어요. 자주 오시던 시장 상인분들은 팔다 남은 야채나 과일들을 재료로 쓰라며 조금이라도 나눠주곤 하셨고, 태풍이 와서 가게가 침수되었을 땐 노숙자분들이 몰려와서 물을 퍼주고 식당을 복구하는 걸 도와줬어요. 저와 어머니도 틈이 날 때마다 가게에 들러 설거지라도 했고 여의치 않을 땐 수저라도 닦아서 내놓고 가곤 했습니다. 어느덧 동네의 자랑이 된 사장님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셨어요. 혈색도 무척 좋아지셨고 좋은 일을 일상처럼 하시다 보니 항상 푸근한 인상이 보는 사람들마다 미소를 짓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저렇게 인상도 좋아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사장님과의 인연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실습을 위해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한동안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계전선에 뛰어들려고 했지만 사장님께서 그런 저를 붙잡고 지금은 힘들겠지만 인생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라고 설득을 하셔서 취업과 연계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당장 돈을 버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무척이나 슬퍼하실 거라며 저에게 무조건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시더군요.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는 아무 곳에도 취직할 수 없을 거고 또 취직을 한다고 해도 성인도 아닌 나이라 무시도 많이 당하고 대우도 못 받을 것이라고요. 그때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이게 맞나 하는 마음이 들고 혼란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도움으로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로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진학한 곳이 취업과 연계되어 있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따면 이른 나이에 실습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실습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바로 취직도 가능했고요. 당장의 시련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학업을 중단했다면 아마 그렇게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마치 제 부모님처럼 제 인생을 걱정해 주시고 진실된 조언을 해주신 사장님 덕분에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사이였던 사장님과 헤어져야 한다니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암담했어요. 짐을 싸고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전에는 마냥 크게만 보였던 사장님의 덩치가 왜소하게만 느껴져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입은 은혜를 보답하기엔 너무 작지만 그래도 당시 형편으로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비싸고 좋은 과일 세트를 사서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니 사장님과 사모님이 한달음에 달려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연락도 자주 드리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니 사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어린 시절 자주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조그맣던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고마워할 것 없어, 지원아. 우리 가족은 너를 보면서
서로 돕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어머니도 너도 우리 가게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니? 서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울 때 돕고 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참 행복했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항상 기울일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하구나. 어머니도 잘 보살펴드리렴. 사장님도 사모님도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바람에 참으려 했던 눈물이 자꾸만 났습니다. 사장님 말씀처럼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돕고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뒤로 자주 찾아뵙진 못했지만 항상 명절이 다가오거나 근처에 볼 일이 있을 때는 꼭 한 번씩 들러 밥도 먹고 설거지를 해드리거나 고장난 수도를 고쳐드리거나 하는 식으로 짜잘하게라도 꼭 도움을 드리고 오곤 했습니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재료비도 만만찮을 텐데 사장님은 결코 음식값을 1,000원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셨고 항상 북적거리던 가게도 여전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사장님이 힘드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절대 내색하시진 않는 모습에 저도 티를 내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린 선에서 그쳤죠.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틀리다는 걸 알게 된 건 사장님과의 우연한 만남에서였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저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게 되었네요. 몇 년 전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이다 보니 학군 맞춰 가는 게 아니라서 동창의 집이 학교에서도 멀고 제가 살던 동네와도 먼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북적거려서 잘 가지 않던 중간 지점의 번화가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인 터라 무척이나 반가워 한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추억을 되새기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그런 탓에 시간이 꽤 지나고서야 가게의 분위기나 풍경, 일하시는 분들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안주로 나온 음식들이 꽤 맛있어서 새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서빙하던 아르바이트생은 시간이 늦어 퇴근하고 주방에 계시던 분이 주문을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는데도 주방 직원 얼굴이 낯이 익은 게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저의 은인인 사장님이 아니겠어요? 반가운 마음이 번쩍 들었지만 본인 가게도 아닌 다른 가게에서 이렇게 주방 일을 하고 계신 사장님을 보자 걱정스러운 마음이 덜컥 들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이게 누구야? 지원이구나. 어째 네 목소리가 들린다 했는데 진짜 너일 줄은 몰랐네. 이 근처에는 무슨 일이냐? 저 고등학교 친구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쩐지 음식이 너무 맛있다 했는데 사장님이셨구나. 가게는 어떻게 하시고 여기 계세요? 아, 가게는 계속 하고 있지. 그런데 물가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 도저히 가게 수익으로는 계속 해나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투잡이라도 뛰어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단다. 가게를 그만두기에는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내 가게가 없어지면 큰일이잖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장님이 부끄러운 듯 웃으시는데 여전히 가게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반면 현실적인 이유로 힘에 부처 하시는 모습도 느껴져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전에 한 번도 사장님께 힘들진 않은지 물어볼 생각을 못했는지 스스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사장님의 보살핌을 받고 이렇게 잘 자라왔으면서도 연세도 많은 사장님께 도움을 드릴 생각은 왜 못했을까요? 사는 게 바쁘고 돈 버느라 힘들다고 속으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미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다른 가게에 나와 주방 일이라는 중노동을 하시고 계신 사장님은 마지막으로 뵀을 때보다 더 마르고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사장님이 주방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급속도로 말이 없어진 저를 보고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보더군요. 간단하게나마 자초지종을 얘기해주고 제 아버지와도 같은 분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일하고 계신 걸 보니 마음이 참 좋지 않다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는 제 말에 친구도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유통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식품 관련 회사기도 하고
친구도 회사 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을 할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같이 시작해서 사장님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사장님도 늦은 시간에 힘들게 일하지 않고 가게 운영도 계속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해왔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지병도 있고 아직 많은 돈을 벌어놓지 못한 상황이라 이야기가 나왔다고 바로 사업에 뛰어들진 못했지만 그 뒤부터는 틈만 나면 창업 관련 컨설팅이나 식품, 법 같은 사업에 필요한 수업을 들으며 차근차근히 준비했습니다. 식품 관련 업계에 몸을 담고 있었던 친구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의 사업체를 꾸리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장님은 결국 건강이 악화되셔서 가게 운영에서 손을 떼고 사장님의 따님께 가게를 넘기고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따님은 근처에서 다른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장님의 자부심이자 인생의 전부였던 그 가게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 초창기에 그랬던 것처럼 영업시간을 단축해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는 못내 아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장님께 받은 은혜를 같은 방법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러 가자 따님분께서 눈이 동그래져서 이게 다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사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사장님께서 저 식자재 사업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잘해보라고 미리 계약하시고 돈도 넣어주셨거든요. 시작이 늦어져서 이제야 납품해드리네요. 앞으로는 제가 아침마다 납품해드릴 테니까 이걸로 음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식자재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콧노래가 절로 나올 지경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순간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선의의 거짓말로 저와 어머니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도와주셨던 사장님처럼 저 또한 선의의 거짓말로 저를 보살펴준 사장님의 가게가 잘 운영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마음에 날아갈 듯 기뻤어요. 정말 사장님 말씀처럼 제 지갑을 불리는 것보다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친구도 사장님 가게에 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날아갈 것 같다고 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저를 보살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사장님이 저희 가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미리 금액을 지불해 놨기 때문에 돈은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며 계속 식자재를 납품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와 제가 의심했던 것처럼 따님이 점점 의심하시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도 사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언제 계약하고 언제 돈을 넣어줘서 납품해 주냐고 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사장님 가게를 자주 갔기 때문에 사장님의 딸도 제가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런 도움을 받은 제가 자꾸 사장님이 돈 보내줬다고 거짓말하면서 공짜로 식품을 납품해주니 의문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죠. 결국 사장님께 이 사실이 알려졌고 극구 만류하시며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서 나누라는 사장님의 호통을 듣고도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장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식품을 납품하면 사장님 식당에 오신 다른 분들이 제가 가져온 식자재로 만든 따뜻한 음식을 먹을 거고 그러면 저는 또 나누는 삶을 사는 거 아닐까요? 공짜로 납품하는 게 싫으시면 1,000원에 납품하겠습니다. 저의 은인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사장님 그렇게 힘들게 가게를 운영해 오셨는데 이대로 간다면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에 부칠 거고 저는 이 가게가 문 닫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그럴 거고요. 제가 이 가게 덕분에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가게가 없어지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도 가게의 일원이 된다는 마음으로 1,000원에 납품하는 것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사장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셔서
결국 지금은 물건값 1,000원씩을 받고 납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쌀도 1,000원, 야채들도 1,000원, 기타 등등도요. 확실히 제가 납품하는 식재료들로 가게가 운영되다 보니 예전보다 상황도 많이 나아지고 음식도 더 좋은 재료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가게 운영 시간도 조금 더 늘릴 수 있었고요. 가게의 은혜를 받은 손님에서 가게를 어엿하게 굴려나갈 수 있는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성공보다 저에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장님의 가게는 따님의 헌신적인 운영 속에서 아직도 성황리에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사장님께 많은 도움을 받은 아이들 중 몇몇은 사장님의 훌륭한 마음씨로 만들어진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탓인지 다들 훌륭한 어른이 되었더군요. 변호사가 된 아이도 의대에 진학한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노숙자분들 중에서도 다시 일자리를 찾으신 분도 있고 열심히 일해 빚을 갚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 또한 가게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적성에 잘 맞아서 지금은 납품하는 식당도 꽤 되는 상태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기에 보람이 커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겠죠. 이 좋은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 사업을 이어가면서 번 돈의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없었다면 제 삶은 많이 달라졌겠죠. 아마 먼 곳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즐거움만 쫓으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 따님께 가게를 맡기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사장님은 이 채널의 사연을 듣는 게 새로운 낙이라고 하시네요. 가게에서 손을 뗀 지금도 주말에 봉사활동 나가는 걸 게을리 하시지 않는 사장님을 따라 얼마 전부터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지만 막상 말로 꺼내려고 하니 쑥스러워서 사장님이 자주 듣는 이 채널에 사연을 제보해 봅니다. 사장님, 그동안 저와 어머니를 위해 해주신 음식들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나눔의 기쁨을 알았고 이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라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그동안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제가 사장님도 더 자주 뵙고 사장님의 인생과 같았던 가게도 책임지고 잘 운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그저 푹 쉬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장님의 뜻을 전하며 멋진 어른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장님.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